응급의료 체계에서 골든타임 내에 응급 환자가 최적의 병원으로 이송되는 것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이곳저곳 옮겨 다니다가 그 진료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골든타임을 놓쳐서 하지만 응급의료정보센터인 1339가 119로 통합되며 골든타임이 무너지고 있다는 논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화통을 1시간 잡고 있어도 전원시키기 어렵더라. 이게 답답하다. 1339가 119로 통합된 그 이후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있을까요? 시사기획 나침반에서 심층 취재했습니다. (65살) 이학철 씨. 이 씨는 지난 2011년 생사의 고비에서 941생으로 살아났습니다. 체육공원의 관리를 맡고 있는 이 씨는 갑작스러운 호흡곤란과 어지러움증으로 쓰러졌고 2차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이 씨는 의식이 점점 흐려지며 즉각적 수술을 시행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1339의 도움으로 신속하게 수술이 가능한 3차 병원으로 전원이 됐고 이 씨는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병원은 시술이 안 된다. 큰 병원을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가니까 저는 수술실에 바로 갔습니다. 백병 수술실로. 다가 갖고 사인 받는데 운명 시간이 별로 안 남았대요. 살고 죽고 그 기로에 섰을 때 가까이 빨리 올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반면에 병원 간 전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월 17일 밤 10시 40분에 경남 창원 시내의 한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려던 58살 박모 씨가 출입문에 팔이 낀 채 5m가량을 끌려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박 씨는 기다리던 버스가 도착하자 먼저 오르는 승객 뒤로 차량에 오르려는 순간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면서 왼쪽 팔이 출입문에 끼었던 것입니다. 이 사고로 박 씨는 팔과 다리가 골절되고 다리 피부가 벗겨져 출혈이 심했고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A병원으로 곧바로 이송됐습니다. 그런데 박 씨는 수술이 불가능해 B병원으로 이송됐다가 다시 A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50여 시간을 병원만 전전하다 19일 0시 50분에 과다 출혈로 숨졌습니다. 병원 간 전원을 조정해주는 역할이 없어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환자들에게 생사의 고비를 결정짓는 골든타임. 이렇듯 골든타임이 적용되는 병원 도착 즉시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한 중증 응급질환자들은 적재적소의 병원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전원하는 것이 생명과 직결됩니다. 뇌경색은 3시간 이내에 뚫어야 다른 합병증이 안 옵니다.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거고 4시간 정도에서 6시간 사이 정도 되면 큰 문제는 조금은 장애는 있지만 큰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장애를 남기고 회복을 합니다. 그렇지만 6시간 이상이 지나고 나면은 중증 장애가 됩니다. 심지어는 사망까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건 위험합니다. 그래서 골든 시간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렇듯 병원 전원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던 1339가 지난해 6월 22일부터 119로 통합되며 응급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이가 집안에서 텔레비전이 넘어져가지고 배를 다쳤는데 간이 찢어지고 해서 배 안에 출혈이 있고 하는데 이거를 부산 지역 병원에 대학병원에 전원을 시키려고 전화기를 1시간을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 같으면 1339에서 각 병원의 전문의라든지 이 교수들과 직접 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 지금은 각 병원의 의사가 다른 병원에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해줄 의사의 연락처라든지 연락 방법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 1339는 20여 년 전 우리나라 응급의료 체계의 효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응급의료 정보를 컨트롤해줄 조정자의 역할이 필요했었는지 그 설립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7년 부산과 대구에서 추석 명절 연휴 기간 중 교통사고를 당한 응급 환자가 여러 병원으로부터 진료가 거부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91년 7월 1일 129 응급환자정보센터가 본격적으로 가동됐습니다.
이후 여러 가지 변화를 거치면서 119와 129 신고번호가 국민들에게 혼선을 가지고 온다는 여론하에 119는 현장 출동 기능을, 129는 번호를 1339로 변경하고 응급의료정보센터라는 명칭으로 지난해까지 운영했습니다. 진료 거부가 아니고 응급의료 시스템의 문제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이 1339가 창설을 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그 1339가 발족되고 난 이후부터 타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부산 지역만큼은 지자체나 정부나 또는 이 의료 관련 기관들에서도 전문가들도 모두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39의 기능이 단순하게 당직 병원 약국을 안내하고 의료 상담이 하는 곳이 아니라 이 응급의료 체계 전반을 아우를 수 있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서, 특히 부산 1339는 전국에서 모범 모델로 응급의료 체계를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급성장했습니다. 또한 응급의료 체계 출범의 핵심이었던 진료 거부에 대한 부분은 병원 간 전원 시스템 가동으로 귀중한 생명을 구하고 환자들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실질적인 막중한 임무로 이어졌습니다. 그럼 1339에서 어떻게 연락을 하냐면, 막 환자가 발생했는데 119에 연락을 했습니다. 차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분 내에 도착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연락이 온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시간을 그만큼 세이브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 같으면은 다른 병원이나 대학병원 갔다가 또 거기도 안 된다. 또 다른 병원 갔다가 돌다 보면은 벌써 3시간, 4시간 훌쩍 가버립니다. 그거는 치료가 안 되는 거죠. 1339 있음으로 해서 좀 많이 편리해져요. 좀 환자나 보호자들한테도 정보 같은 걸 줄 수가 있으니까는. 또 실제로 또 전화를 해보면은 3차병 이런 데는 또 막 이렇게 자기들도 다른 병원에서 전원을 많이 오고 이러니까는 자기들도 노동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좀 보면 안 된다고 하는 경우도 많고, 어떨 때는 또 뭐 이렇게 강제로 밀어붙이는 경우도 있고, 어차피 이 사람은 3차 병원 가야 되고 응급수술을 해야 되는데 저희 시스템 안 따라주잖아요. 이러한 역할을 했던 1339가 왜 119로 통합이 됐을까요? 응급 환자의 신고에서부터 접수, 병원 이송까지 병원 전 단계를 원스톱 시스템으로 연결해서 편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통합 이후 7개월간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119 소방본부 종합상황실. 소방본부는 부산 지역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실적을 통합 후 전년 대비 0.4% 소폭 증가했으며, 질병 상담과 응급처치 지도 업무는 전년 대비 6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병원 이송, 즉 병원 간 전원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상담 업무는 현재 119 구급상황관리센터로 전부 이관이 되었습니다. 해서 응급의료정보센터에는 기존의 상담 업무는 지금 현재 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법률적으로 119로 넘길지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병원 간 전원을 위한 업무를 재구축할지 아직 결론이 안 나온 상태입니다. 현재 1339와 119는 통합됐으나 1339의 회선은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조는 통합이 됐으나 시스템은 통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오는 6월부터는 1339 번호는 완전히 없어지며 119로 모든 신고 접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119의 신고전화 폭주가 우려됩니다. 긴급전화, 비긴급전화 구분이 어려우며 구조, 구급, 화재, 외 모든 의료 상담 업무까지도 119로 접수가 됩니다. 신고 건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특히 공휴일, 설 명절, 대량재, 화재 등 신고 전화가 폭주하는 시간대에는 신고 접수나 출동이 지연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현재 부산소방본부에서도 시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1339와 119의 통합으로 조직은 커졌지만 풀어야 할 숙제들이 산 넘어 산인 겁니다. 해외의 경우 응급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미국의 경우 응급 상황 시 911로 신고가 들어오면 메디컬 컨트롤의 역할로 인해 응급과 비응급으로 나누고 응급 상황에는 의료행위 권한을 가진 응급구조사가 출동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신고 전화를 분류해 급한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를 나눠 효율적인 응급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는 구급대원과 응급구조사의 의료 행위 전 메디컬 컨트롤 단계를 도입해 병원과 소방의 다른 조직 간의 중재 역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에서도 살펴봤듯이 환자의 상태를 응급과 비응급으로 분류하고 병원 간 전원을 조정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응급의 학문적 목표는 적절한 환자를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병원에 보내는 것으로 선진화 응급의료 체계는 메디컬 컨트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메디컬 컨트롤 역할을 하던 1339를 도리어 없애고 119로 통합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 겁니다. 2008년에 동경 시내에서 거의 유사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경에서는 우리나라 1339 같은 그 조직을 새로 만든 형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있던 것을 없애버렸다는 게 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저 기능을 다시 되살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1339와 119의 통합 7개월째. 편리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였지만 응급의료 현장과 일선 병원에서는 혼선이 야기되고 그로 인해 환자들의 소중한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응급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전문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